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실수배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 만약에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상황에서 K의 A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즉, 벡터 앞에 실수 K가 붙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거 봐라. 만약에 이 KA 벡터에서 K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봐. 방향은 A 벡터와 같고 A 벡터의 방향과 같고 그 다음에 크기는 A 벡터의 K배인, 즉 K 곱하기 A 벡터 크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K가 0보다 클 때의 이 K 곱하기 A 벡터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 봐. 이 A 벡터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방향이 같은데 크기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요만큼이 늘어나는 걸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지?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A 벡터에다가 A 벡터가 하나 더 더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A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얘는 그냥 A 벡터 플러스 A 벡터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봐라. 만약에 우리가 K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K가 0보다 작다면 방향은 당연히 A 벡터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그죠? 방향과 정반대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크기는 K가 음수니까 K에도 절대값을 해줘야지 양수가 되겠네요. 왜? 크기를 우리가 음수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거든. 따라서 A 벡터 크기인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올려버립시다, 우리. 그지?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2A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A 벡터다라는 얘기는 A 벡터의 역벡터와 방향이 똑같은 거잖아. 왜냐하면 A 벡터의 방향과 정반대니까. 즉, 마이너스 A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 크기는 2배의 A 벡터의 크기니까 요렇게, 그죠? 2배로 늘어난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해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2A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2A 벡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별거 없죠? 네, 그럼 봐. K가 0일 때는 뭐겠어? 당연히 K 곱하기 A 벡터라는 것은 0 벡터가 됩니다. 별거 없죠? 그죠? 그럼 봐. 만약에 A 벡터가 0 벡터였다. 뭐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지. 그때 K 곱하기 A 벡터도 이건 K 값에 관계없이 그냥 0 벡터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수배는 여러분이 그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실수배에 관한 성질.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아닐까 싶으면 그게 맞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결합법칙을 한번 봅시다.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우리가 어떤 벡터의 A 벡터의 L배를 해준 후에 다시 실수 K배를 해주는 것은 A 벡터의 누구? K 곱하기 L배를 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벡터의 2배를 해주면 요런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이 A 벡터면 요 놈이 2A 벡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3배의 EA 벡터를 해준다라는 것은 EA 벡터가 3개가 붙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EA 벡터 또 하나, 여기 또 EA 벡터 또 하나. 그래서 여기 뭐 조금 똑바르진 않지만 기왕 그리는 거 똑바르게 그립시다 그러면.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EA 벡터가 3개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6A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A 벡터가 요렇게 있을 때 얘의 6배는 그냥 이거 6개 쭉쭉쭉 더하는 거 아닌가?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그럼 이렇게 더해도 누가 나와? 결국은 쭉 더해진 6A 벡터가 나올 거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 혹은 여기다 3 곱하기 2의 A 벡터를 하나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6배의 A 벡터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그럼 뭐 이거 지워버립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괜히 지웠나? 시간만 걸리네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뭐냐 하면 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봅시다. 얘는 K 플러스 L의 A 벡터라는 놈이 결과적으로는 KA 벡터 플러스 LA 벡터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LA 벡터.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K가 2고 L이 3이었다고 한다면 이 좌변은 5배의 A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5배의 A 벡터라는 건 이거 그냥 5개 이어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지?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A 벡터가 되는 건데 그럼 얘는 2A 벡터 되는 거 아니야? 2A 벡터는 A를 2개를 연결해서 붙인 거고요. 그 다음 요 놈은 3A 벡터가 되는 거니까 3A 벡터는 3개를 연결해서 붙인 거니까 이거와 즉 2A 벡터와 3A 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 5A 벡터가 되는 걸 의미하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뭐 상식 수준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방 또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뭐가 되냐 하면 얘가 봐 K배의 A 더하기 B 벡터 요 놈이 있고요. 요 놈은 당연히 KA 벡터 플러스 KB 벡터 뭐 은행 이름 같네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예를 들어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2였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한 벡터는 우리가 뭐에 의해서 평행 4변형법에 의해서 요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의 2배니까 요렇게 2배까지 오는 요 벡터가 바로 A 플러스 B 벡터의 2배인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놈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봐. A 벡터, B 벡터를 각각 2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요렇게 오고 B 벡터가 요렇게 왔을 때 평행 4변형법에 의해서 점선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리면 결과적으로는 요 벡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얘나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시려면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다항식에서 K 플러스 L의 X를 곱한 건 그냥 KX 플러스 LX 아닌가? 뭐 혹은 K배의 X 플러스 Y는 뭐 되는 거예요? KX 플러스 KY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그냥 벡터를 다항식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개하듯이 다항식 전개하듯이 전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수배에 한해서.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쉽게 실수배에 관한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벡터의 그죠? 평행입니다. 자,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만약에 뭐 직선의 평행이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벡터에서의 평행은 뭐냐 하면 뭐 예상하셨겠지만 봐.
예를 들어 얘가 A 벡터인데 A 벡터와 B 벡터가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한 벡터가 됩니다. 뭐 혹은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 벡터가 크기가 같든 다르든 방향이 정반대라면, 즉 A의 역벡터와 방향이 똑같다면 이 경우도 A, B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크기와 관계없이 이 두 벡터가 방향이 똑같거나 혹은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A 벡터, B 벡터가 얘네 둘 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야. 그지? 0벡터 아닌 두 벡터가 바로 A 벡터, B 벡터입니다. 0벡터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만약에 A가 B 벡터의 실수배, 당연히 K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때 A와 B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평행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놈이 다른 놈의 실수배로 표현될 때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선생님 A 벡터라는 놈은 1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1은 0이 아니니까 그럼 A 벡터와 A 벡터는 똑같은 벡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행한 벡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는데 얘는 똑같은 벡터이기도 하면서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정의에 의하면. 맞지? 그래서 평행한 벡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도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A 벡터와 방향만 반대인 A의 역벡터, 즉 마이너스 A 벡터도 서로 평행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의 평행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벡터에서는 정의상 얘네들도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 벡터의 실수배와 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되는 벡터의 평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